아이고, 오셨습니까? 오늘도 정겨운 혹보감 이야기 한술 떠가시지요.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더 따뜻한 이야기로 보답드리겠습니다. 이야기 출발! 그날 밤 궁궐에서 벌어진 일은 온 나라를 뒤흔들었습니다. 왕께서 수라상 앞에 앉으시고 금빛 젓가락을 드시려는 바로 그 순간 한낱 여종 옥순이가 내관에게 달려가 외쳤습니다. 저 음식 드시면 안 됩니다. 독이 들어 있습니다. 궁궐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내관들이 황급히 수라상을 치우고 나인들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버려진 여종의 한마디가 궁궐 전체를 경악하게 만들었고 그 뒤에 벌어진 일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여종의 한 그릇 죽이 왕과 백성을 살렸고 권세 높던 상궁이 무릎 꿇었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옛날 옛적 한양 궁궐 깊숙한 곳에 수라관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수라관은 왕의 수라를 만드는 곳이었지요. 이곳은 궁궐에서도 가장 중요한 곳 중 하나였습니다. 왕께서 드실 음식을 만드는 곳이니 그 중요함은 말로 다할 수 없었지요. 수라관에는 수십 명의 나인들과 여종들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나인들은 각자 맡은 일이 있었어요. 어떤 나인은 국을 끓이고 어떤 나인은 나무를 묻히고 또 어떤 나인은 전을 부쳤지요. 그 중에서도 가장 권세가 높은 사람은 광순 상궁이었어요. 광순 상궁은 수라관의 모든 것을 관리하는 최고 책임자였지요. 예순이 넘은 나이였지만 허리는 곧게 펴고 다니며 눈빛은 매서웠습니다. 조상 대대로 궁궐에서 일한 집안이라 권위가 대단했어요. 광순의 할머니도 상궁이었고 어머니도 나인이었으니 궁궐 일은 피 속에 흐르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지요. 광순 상궁은 늘 이렇게 말하곤 했어요. 음식은 맛이 아니라 그릇이요. 그릇이 금이면 밥도 금밥이라. 그녀의 철학은 단순했어요. 왕께서 드실 음식은 무엇보다 격이 높아야 한다는 것이었지요. 맛보다는 모양새가 중요하고 정성보다는 재료가 귀해야 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수라관 나인들은 모두 광순 상궁 눈치만 살폈어요. 그중 하나가 말숙이라는 40대 중간 나인이었지요. 말숙은 수라관에서 15년을 일한 베테랑이었지만 여전히 광순 상궁 앞에서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말숙은 광순 상궁 말이라면 무조건 옳다고 생각했어요. 맞습니다. 상궁마마 왕께서 드시는 음식은 그릇부터 달라야 합니다. 금그릇에 담긴 음식이 왕의 위엄을 높이는 법입니다. 말숙은 늘 광순 상궁 뒤를 졸졸 따라다니며 아첨하기에 바빴지요. 다른 나인들도 비슷했어요. 광순 상궁의 비위를 맞추지 못하면 수라관에서 살아남을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 수라관 한쪽 구석에는 늘 배고파 보이는 말단 나인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20대 초반의 상이였습니다. 상이는 수라관에서 가장 낮은 나인이었어요. 겨우 3년 전에 궁궐에 들어온 막내였지요. 귀한 재료는 만져보지도 못했어요. 늘 허드레질만 하면서 남들이 남긴 밥으로 끼니를 때웠습니다. 상이의 일은 주로 청소와 설거지였어요. 다른 나인들이 요리를 마치면 그 뒤를 치우는 게 상이의 몫이었지요. 하지만 상이는 불평하지 않았어요. 언젠가는 자기도 제대로 된 요리를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거든요. 어느 날 수라관에서 회의가 열렸습니다. 광순 상궁이 나인들을 모두 불러 모았어요. 내일 왕께 특별한 수라상을 올릴 것이다. 무슨 수라상입니까? 상궁마마. 전복 30접시. 인삼 20뿌리 녹용 10근을 준비한다. 나인들이 감탄했어요. 역시 상궁마마 그런 귀한 재료들이라니. 광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왕께서 드실 음식은 천하의 가장 귀한 것이어야 한다. 그때 상희가 조용히 손을 들었어요.
광순 상궁이 눈을 흘겼습니다. 뭐냐? 내가 무슨 할 말이 있느냐? 상인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하지만 전 솔직히 죽이 제일 맛있던데요. 순간 수라간이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나인들이 상의를 쳐다봤어요. 어떤 이는 놀란 표정이었고 어떤 이는 걱정스러운 얼굴이었습니다. 광순 상궁이 천천히 상의에게 다가왔어요. 그 걸음걸이는 마치 사냥감을 노리는 호랑이 같았지요. 눈을 부라리며 낮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뭐라고 죽이라고? 지금 왕께서 드실 수라상에 죽을 올리자는 거냐? 상인은 잔뜩 긴장하면서도 용기를 냈어요. 제 말은 귀한 재료보다 따뜻한 음식이. 말숙이 황급히 끼어들었어요. 상이야, 내가 아직 어려서 모르는구나. 죽은 거렁뱅이들이나 먹는 거란다. 왕께서 드실 음식은 격이 달라야 해. 다른 나인들도 수군거렸어요. 저 애가 미쳤나 봐. 겨우 3년 된 게 감히 상궁마마께 대들다니? 상인은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어요. 광순 상궁이 차갑게 말했어요. 다시는 그런 어리석은 소리 하지 말 거라 알겠느냐? 예, 상궁마마. 그런데 상의보다 더 낮은 신분이 있었으니 바로 여종 옥순이었습니다. 옥순은 수라간에서 가장 천한 신분이었어요. 청소와 설거지만 하는 존재였지요. 나이는 상의와 비슷한 22살쯤 되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말이 없고 표정도 없어서 정확한 나이를 알기 어려웠어요. 아무도 옥순에게 말을 걸지 않았고 옥순도 말이 없었어요. 그저 묵묵히 자기 일만 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수라간 구석구석을 청소하고 나인들이 쓴 그릇을 닦고 쓰레기를 치웠지요. 가끔 나인들이 옥순을 부를 때도 있었어요. 야, 여종 여기 물 좀 떠와. 여종 이 그릇들 좀 치워. 옥순은 언제나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하지만 옥순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특별한 비밀이 하나 있었어요. 옥순은 원래 장터에서 자란 아이였습니다.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시고 혼자 장터를 떠돌며 살았지요. 어린 시절 장터 음식 장사꾼 밑에서 일하며 온갖 민간 음식법을 배웠습니다. 그 장사꾼은 김할머니라고 불리는 사람이었어요. 김할머니는 장터에서 죽과 국밥을 팔았는데 맛이 기가 막혔지요. 사람들이 줄을 서서 먹을 정도였어요. 옥수는 김할머니 밑에서 10년을 일했습니다. 그동안 배운 것이 참으로 많았어요. 마늘파, 생강을 넣어 죽을 끓이면 몸이 따뜻해진다. 보리와 쌀을 섞으면 소화가 잘 되고 배가 든든하다. 된장과 고추장에는 사람을 살리는 힘이 있다. 생선은 비린내를 없애려면 생강과 파를 넣어야 한다. 김할머니는 늘 이렇게 말했어요. 옥순아, 음식은 복잡할 필요가 없단다. 재료가 귀할 필요도 없어. 따뜻하고 정성스러우면 그게 최고지. 옥수는 그 말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김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옥수는 살 길이 막막해졌어요. 장사를 할 미천도 없고 의지할 사람도 없었지요. 결국 빚을 지게 되었고 그 빚을 갚지 못해 팔려다니게 되었습니다. 이 집 저 집 전전하다가 결국 궁궐로 흘러들어왔어요. 궁궐에 온 뒤로 옥수는 단 한 번도 자신의 지식을 쓸 기회가 없었어요. 그저 남들이 버린 재료로 자기 밥만 지어 먹을 뿐이었지요. 어느 날 저녁 옥순이 수라간 구석에서 자기 저녁을 짓고 있었어요. 그날따라 배가 몹시 고팠습니다. 낮에 일을 많이 해서 기운이 다 빠져 있었거든요. 옥순은 조용히 작은 솥을 꺼냈어요. 이 솥은 옥순이 장터에서 가지고 온 유일한 물건이었습니다. 김할머니가 마지막으로 준 선물이었지요. 남은 보리쌀을 조금 꺼내 깨끗이 씻었어요. 그리고 마늘 몇 쪽을 찾았습니다. 수라간 한쪽에 버려진 마늘이 있었거든요. 겉이 조금 상했지만 안은 멀쩡했어요.
파도 한 줄기 구했습니다. 역시 버려진 것 중에서 괜찮은 부분만 골라냈지요. 작은 솥에 물을 붓고 보리쌀을 넣었어요. 마늘은 곱게 다지고 송송 썰었습니다. 김할머니가 가르쳐준 대로 천천히 정성스럽게 했어요. 죽이 끓기 시작하자 구수한 냄새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냄새가 수라간을 가득 채웠어요. 청소를 하던 상희가 그 냄새를 맡았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냄새인지 몰랐어요. 하지만 냄새를 따라가 보니 옥순이 있는 구석에서 나는 것이었습니다. 상희는 슬금슬금 다가갔어요. 옥순아, 그게 뭐니? 옥순이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어요. 누군가 자기에게 말을 걸다니 처음 있는 일이었거든요. 아, 상희 언니. 냄새가 참으로 좋다. 뭘 만드는 거야? 그냥 죽이에요. 죽 나도 한 술만 맛봐도 될까? 옥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혹시 누가 볼까봐 걱정이 되긴 했지만 상희는 착한 사람 같았거든요. 상희가 한술 떠먹었습니다. 그 순간 상희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이게 뭐야? 상희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왜 이렇게 맛있어? 나 평생 이런 죽은 처음이야. 보리와 마늘과 파를 넣었어요. 그게 다야, 다른 건 안 넣었어. 그런데 왜 이렇게 맛있지? 나 지금까지 수라간에서 온갖 음식을 봤는데 이렇게 맛있는 건 처음이야. 옥순이 쉿하고 입에 손가락을 가져갔어요. 작게 말해요. 들키면 안 돼요. 왜 이렇게 맛있는 걸 혼자만 먹어? 다른 사람들도 알아야 하는 거 아니야. 옥순이 고개를 저었어요. 제가 장터에서 배운 거예요. 민가에서는 다들 이렇게 먹어요. 장터. 네, 전에 장터에서 음식 장사를 했어요. 그럼 너 요리를 할 줄 아는 거야. 조금요. 상희는 감탄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말하지 않았어요. 옥순이 곤란해질 것 같았거든요. 그날 이후로 상희는 가끔 옥순을 찾아왔습니다. 청소하다가 잠깐 쉴 때 구석으로 와서 옥순과 이야기를 나누곤 했지요. 너 정말 대단한 것 같아. 저는 별것 아니에요. 아니야, 광순 상궁마마가 만드는 음식보다 내 죽이 훨씬 맛있어.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두 사람은 조용히 친구가 되어갔습니다. 한편 광순 상궁은 날이 갈수록 더 사치스러운 수라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광순이 말숙을 불렀어요. 말숙아, 예, 상궁마마. 내일 수라상에는 전복을 20접시 올려라. 20접시나요? 그래, 그리고 인삼도 더 넣고 녹용도 준비하고. 전복과 인삼과 녹용을 다요. 당연하지, 왕께서는 가장 귀한 것만 드셔야 한다. 말숙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그런데 상궁마마, 요즘 왕께서 수라를 잘 안 드신다던데. 그러니까 더 귀한 재료를 써야 하는 거 아니냐. 하지만 귀한 재료를 써도 안 드시는데. 그건 아직 충분히 귀하지 않아서 그런 거야. 말숙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어요. 광순 상궁 눈치가 보였거든요. 말숙도 거들었어요. 역시 상궁마마는 아시는 게 많으세요. 광순은 의기양양했지요. 음식의 가치는 재료의 귀함에서 나오는 법이다. 이것이 내가 평생 배운 진리다. 나인들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의아했어요. 정말 그게 맞는 걸까? 하지만 수라간 나인들 사이에서는 이런 수군거림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 왕께서 수라를 참으로 잘 안 드신다던데. 그러게 입맛이 완전히 없으신가 봐. 더 귀한 재료를 올려도 소용없대. 그럼 문제가 뭘까 아무도 모르겠대. 혹시 우리가 요리를 잘못한 건 아닐까? 말도 안 돼. 광순 상궁마마가 직접 지휘하시는데. 광순 상궁도 이 소문을 듣고 밤마다 초조해졌어요. 왕께서 수라를 드시지 않으신다면 자신의 책임이었거든요.
수라간 최고 책임자로서 왕의 식사를 책임지는 게 자신의 임무였으니까요. 더 귀한 재료를 구해와라. 더 화려하게 만들어라. 광수는 나인들에게 계속 채근했어요. 하지만 수라상이 화려해질수록 왕은 더욱 수저를 들지 않으셨습니다. 광수는 밤마다 고민에 빠졌어요.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이렇게 귀한 재료들인데 전복도 최상품이고 인삼도 100년 묵은 거고 녹용도 가장 좋은 걸 쓰는데 말숙도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상궁마마 이러다 큰일 나는 거 아닌가요? 왕께서 계속 안 드시면 우리가 책임을 져야 하는 거 아닙니까? 광순이 버럭 화를 냈어요. 조용히 해.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내 상궁마마. 그냥 더 귀한 재료를 쓰면 돼. 말숙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궁궐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역병이 돌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궁녀 한둘이 열이 난다고 하더니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쓰러지기 시작했습니다. 봄이 오면서 날씨가 풀리자 병이 퍼진 거였어요. 나인들이 하나둘씩 알아눕기 시작했어요. 어제는 춘하가 쓰러지고 오늘은 개화까지. 이거 큰일이네. 우리도 조심해야 해. 손을 자주 씻고 사람들 많은데 가지 말자. 수라간 분위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일하다가 쓰러지는 나인들이 생겨났거든요. 더 무서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왕께서도 몸이 편찮으시다는 거예요. 광순 상궁은 크게 당황했어요. 이럴 수가. 어서 의원을 불러라. 황급히 의원이 불려왔습니다. 의원이 와서 진찰을 했지만 뚜렷한 방법이 없었어요. 역병은 약으로도 쉽게 낫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가? 기력을 회복하셔야 합니다. 몸이 약해지면 병이 더 깊어집니다. 광순 상궁이 큰 소리로 외쳤어요. 그럼 더 귀한 음식을 올려야겠구나. 인삼을 10뿌리, 전복을 30접시, 녹용도 더 넣어라. 왕께 기력을 회복시킬 최고의 수라를 준비한다. 말숙도 열심히 거들었어요. 내 상궁마마 가장 귀한 재료로 준비하겠습니다. 수라가는 더욱 바빠졌습니다. 나인들이 정신없이 움직이며 귀한 재료들을 준비했지요. 하지만 병에 걸린 나인들도 많아서 일손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평소에는 요리를 못하던 말단 나인들과 여종들까지 동원되었습니다. 상의도 요리를 돕게 되었어요. 전을 부치고 나무를 묻히는 일을 맡았지요. 옥순도 청소만 하던 것에서 벗어나 간단한 손질을 돕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화려한 수라상을 올릴수록 왕의 기력은 더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왕께서 수라를 거의 드시지 않으신다네. 입맛이 완전히 없으신가 봐. 한 숟가락도 안 드신다더라. 이대로 가다간 참으로 큰일이야. 광순 상궁은 점점 더 초조해졌어요. 더 귀한 재료는 없는가? 전복은 최고의 전복으로 하나하나 손질하고 산에 올라가 산삼을 당장 캐와라. 더 화려한 음식은 없는가? 말숙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상궁마마, 혹시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광순이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다른 방법, 무슨 다른 방법? 왕께 올릴 음식은 가장 귀한 것이어야 한다. 이것이 원칙이야. 내 상궁마마. 말숙은 움츠러들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조용히 지켜보던 옥순이 있었습니다. 옥순은 매일 수라간에서 일하면서 광순 상궁이 준비하는 음식들을 봤어요. 전복, 인삼, 녹용, 온갖 귀한 재료들. 하지만 옥순은 알고 있었어요. 김할머니가 가르쳐 준 것을. 병든 사람에게 필요한 건 귀한 재료가 아니라 따뜻하고 소화 잘 되는 음식이라는 것을. 어느 날 저녁 옥순이 상희를 조용히 불렀어요. 상희 언니, 응, 왜? 잠깐 이리 와봐요. 상희가 옥순이 있는 구석으로 왔습니다. 왜 무슨 일이야?
옥순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제가 아는 방법이 있어요. 무슨 방법? 왕께 도움이 될 방법이요. 상희가 깜짝 놀라며 물었어요. 뭔데? 죽 한 그릇이면 됩니다. 죽. 내 마늘파 보리를 섞어 죽을 지으면 돼요. 상희가 의아해했어요. 그게 참으로 효과가 있을까? 옥순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민가에서 역병이 돌 때는 모두 이렇게 해요. 장터 할머니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따뜻한 죽 한 그릇이 몸을 회복시켜요. 하지만 상희는 걱정이 앞섰어요. 그래도 왕께 죽을 올린다는 건 말이 안 돼. 광순 상공마마께서 허락하실 리가 없어. 죽은 거렁뱅이나 먹는 거라고 하셨잖아. 옥순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몰래 해야 해요. 뭐라고 몰래? 왕께서 참으로 위험하시면 어떡해요? 상희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정말로 왕이 위험할 수도 있었어요. 그렇게 되면 나라 전체가 혼란에 빠질 것이었지요. 알았어, 한번 해보자. 하지만 들키면 우리 둘 다 큰일 나는 거 알지? 옥순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아요. 하지만 더 이상은 보고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날 밤 두 사람은 몰래 작은 솥에 죽을 끓였습니다. 다른 나인들이 모두 잠든 깊은 밤이었어요. 옥순이 정성스럽게 재료를 손질했어요. 먼저 보리쌀을 깨끗이 씻었습니다. 한 알 한 알 정성스럽게 씻으며 김할머니를 떠올렸어요. 할머니, 제가 이 죽으로 사람을 살릴 수 있을까요? 마늘은 곱게 다졌습니다. 너무 크게 썰면 목에 걸릴 수 있으니 아주 곱게 다져야 했어요. 파는 송송 썰었습니다. 파의 흰 부분만 골라서 썰었지요. 푸른 부분은 향이 너무 강해서 병든 사람에게는 부담스러울 수 있었거든요. 작은 솥에 물을 붓고 보리쌀을 넣었어요. 불은 약하게 해야 했습니다. 너무 센 불에 끓이면 죽이 타버리거든요. 천천히 저으면서 끓이는 게 중요했어요. 죽이 끓기 시작하자 옥순이 다진 마늘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저었어요. 김할머니가 늘 하던 것처럼 시계 방향으로 천천히 저었지요. 상희가 옆에서 지켜보며 물었어요. 왜 계속 저어야 해? 그래야 죽이 부드러워져요. 그리고 정성도 들어가고요. 정성. 내 음식에는 만드는 사람의 마음이 들어가요. 죽이 끓는 동안 구수한 냄새가 퍼졌어요. 마늘과 보리가 어우러진 냄새였지요. 상희가 냄새를 맡으며 말했어요. 냄새만으로도 기운이 나는 것 같아. 옥순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음식은 복잡할 필요가 없어요. 귀한 재료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요. 따뜻하고 정성스러우면 그게 최고예요. 할머니께서 늘 하시던 말씀이에요. 마지막으로 파를 넣었습니다. 파는 나쁜 기운을 물리친다고 했어요. 죽이 완성되자 상희가 작은 그릇에 조심스럽게 담았어요. 아직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끈한 죽이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왕께 올리지? 우리가 직접 갈 수는 없잖아. 옥순도 고민했어요. 그때 마침 내관 하나가 복도를 지나가고 있었어요. 밤늦게 순찰을 도는 내관이었지요. 상희가 용기를 내어 문을 열고 내관을 불렀습니다. 저기요, 잠깐만요. 내관이 놀라며 돌아봤어요. 누구냐, 이 밤중에. 수라간 나인입니다. 무슨 일이냐? 이것 좀 왕께 올려주실 수 있을까요? 내관이 다가와 그릇을 보며 의아해했어요. 이게 뭔가. 몸을 회복시키는 특별한 죽입니다. 왕께 죽을 올리라고. 네, 부탁드립니다. 내관은 난처한 표정이었어요. 이건 규칙에 어긋나는데. 상희가 간절히 부탁했어요. 제발요, 왕께서 참으로 위험하시잖아요. 한 번만 올려주세요. 내관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죽을 받아들었어요. 알았다 하지만 이건 내가 올린 게 아니다. 고맙습니다. 내관이 죽을 들고 왕의 처소로 향했습니다.
상희와 옥수는 떨리는 마음으로 기다렸어요. 과연 왕께서 드실까? 아니면 화를 내실까? 두 사람은 잠도 못 이루고 밤을 샜습니다. 다음 날 아침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왕께서 그 죽을 한 그릇 다 드셨다는 거예요. 왕께서 수라를 드셨대. 참으로 며칠 만에 처음이야. 게다가 이것이 무슨 죽이냐? 참으로 구수하다고 하셨다네. 더 만들어 오라고 하셨대. 수라간이 술렁거렸어요. 나인들이 모두 놀라 수군거렸습니다. 왕께서 죽을 드셨다고. 그것도 한 그릇을 다. 누가 만든 거래? 아무도 몰라. 광순 상궁이 화를 내며 나타났어요. 무슨 소리들이냐? 누가 감히 왕께 죽을 올렸느냐? 왕이 수라상의 죽이라니. 나라 체면이 무너졌다. 당장 범인을 찾아라. 나인들이 서로를 쳐다봤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광수는 더욱 화를 냈지요. 당장 대답해. 누가 만든 거냐? 그때 내관이 들어왔습니다. 왕께서 전하시는 말씀이 계십니다. 뭐냐? 그 죽을 다시 올려라. 기운이 나는 것 같다고 하십니다. 광순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왕께서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느냐? 그렇습니다. 광수는 어쩔 수 없었어요. 왕의 명령이니 따를 수밖에 없었지요. 알았다. 죽을 준비하라. 하지만 누가 만드는가? 광순이 나인들을 둘러봤어요.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상희와 옥수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어떡하지? 우리가 나서야 하나? 하지만 나서면 큰일 날 텐데. 옥순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가 할게요. 상희가 놀라며 말했어요. 너 혼자 위험해. 괜찮아요. 제가 만든 거니까. 제가 책임질게요. 옥순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제가 만들겠습니다. 모두가 옥순을 돌아봤어요. 광순 상궁이 눈을 부라렸어요. 내가 여종 주제에. 옥순은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하지만 제가 만든 죽입니다. 광순이 코웃음을 쳤어요. 여종이 만든 죽을 왕께서 드셨다니. 이게 무슨 망신이야? 하지만 왕께서 다시 드시고 싶어 하신다니. 어쩔 수 없지. 만들어라. 옥수는 조용히 죽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광순과 말숙과 다른 나인들이 모두 지켜봤어요. 비웃는 표정들이었지요. 여종이 뭘 안다고? 그냥 운이 좋았던 거겠지. 옥수는 신경 쓰지 않고 정성스럽게 죽을 만들었어요. 보리쌀을 씻고 마늘을 다지고 파를 썰었습니다. 천천히 저으면서 끓였지요. 죽이 완성되자 내관이 가져갔습니다. 그날도 왕께서 죽을 다 드셨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상희와 옥수는 며칠 동안 죽을 만들어 올렸어요. 광순 상궁은 마지못해 허락했지만 못마땅해 했지요. 신기하게도 왕의 기력이 점점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 왕께서 침상에서 일어나셨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왕께서 일어나셨대. 며칠 만에 처음이야. 기운을 많이 회복하신 것 같아. 모두 그 죽 덕분이래. 왕께서 많이 좋아지신 것 같아. 그 죽이 참으로 효과가 있나 봐. 광순 상궁은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자신이 준비한 산해진미는 효과가 없었는데 여종이 만든 죽이 왕을 살렸으니 자존심이 상했거든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궁 안에서 알아눕던 나인들도 하나둘씩 그 죽을 얻어먹고 회복되기 시작한 거예요. 상희가 몰래 다른 나인들에게도 죽을 나눠줬거든요. 이 죽 한 그릇 먹고 열이 내렸어. 나도 그래의 기운이 참으로 나는 것 같아. 정말 신기한 죽이야. 옥순의 죽 만드는 법이 조금씩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궁밖 백성들 사이에서도 소문이 났어요. 궁녀들이 집에 편지를 보내면서 죽 만드는 법을 알려줬거든요. 궁에서 특별한 죽을 만든다더라. 그 죽을 먹으면 역병이 낫는다더라. 마늘 파보리를 넣어서 끓인다더라.
아주 간단한 방법이래. 백성들이 집에서 똑같이 만들어 먹기 시작했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회복되었습니다. 한양 장터에서 한 아주머니가 말했어요. 동네 할머니가 그 죽 먹고 일어나셨어. 며칠 동안 누워만 계셨는데 말이야. 또 다른 사람이 말했어요. 우리 아이도 열이 내렸어. 죽 한 그릇 먹였더니 금방 좋아지더라. 참으로 신기한 죽이야. 귀한 재료가 하나도 안 들어가는데 효과는 놀라워. 한 노인이 말했어요.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지혜인가 봐. 우리 조상들도 이렇게 먹었을 거야. 광순 상궁은 점점 불안해졌어요. 자신이 올린 산의 진미는 왕께서 드시지도 않으시는데 옥순이가 만든 죽은 매일 드신다는 게 자존심이 상했거든요. 더구나 자신의 권위가 흔들리는 것 같았어요. 수라간 나인들도 이제 옥순을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저 여종이 대단한 건가? 왕을 살린 죽을 만들었잖아. 말숙도 덩달아 불안해졌습니다. 어느 날 말숙이 광순을 찾아왔어요. 상궁마마 이대로 두면 안 될 것 같아요. 무슨 소리냐? 여종이 왕의 음식을 만든다는 게 말이 됩니까? 우리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광순이 이를 갈며 말했어요. 나도 안다. 하지만 왕께서 원하시는데 어쩌겠느냐? 그러던 어느 날 밤 두 사람이 결정적 장면을 목격했어요. 상희와 옥순이 함께 죽을 만들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너희들이었구나. 상희와 옥순은 깜짝 놀라 얼어붙었어요. 손에 들고 있던 국자를 떨어뜨릴 뻔했지요. 광순이 천천히 다가오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감히 천한 여종 주제에 왕이 수라를 만들다니. 그것도 몰래 말이야. 상희가 황급히 나섰어요. 상궁마마 하지만 왕께서 회복하지 않으셨습니까? 그건 우연이다. 광순이 코웃음을 쳤어요. 천한 것들이 만든 음식이 귀한 분을 살렸을 리 없다. 그냥 때가 되어서 낳는 거였어. 옥순이 조용히 말했어요. 하지만 백성들도 이 죽으로 나았습니다. 궁 밖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회복했어요. 광순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백성이 뭐가 중요하냐? 왕께서 드실 음식은 체면이 있어야 한다. 귀한 재료로 화려하게 만들어야 왕의 위엄이 서는 법이다. 말숙도 거들었어요. 그래 죽은 거렁뱅이들이나 먹는 거야. 왕께 올릴 음식이 아니라고. 상희가 반박했어요. 하지만 왕께서 좋아하시잖아요. 그건 내가 뭘 몰라서 하는 소리다. 광순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내일 왕께 이 사실을 아뢰겠다. 너희들이 몰래 죽을 올렸다는 것을, 그리고 왕을 우롱했다는 것을 너희는 각오해라. 상희와 옥수는 큰 위기에 빠졌습니다. 밤이 깊어가며 두 사람은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작은 방에 함께 앉아 걱정스러운 얼굴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상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옥순아, 내일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 쫓겨나는 거 아니야. 아니면 더 큰 벌을 받을지도 몰라. 옥순이 조용히 대답했어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가 한 일은 후회하지 않아요. 왜 사람을 살리는 게 잘못된 일은 아니잖아요. 왕께서도 백성들도 낳았잖아요. 상희는 옥순의 손을 꼭 잡았어요. 나도 후회 안 해. 우리가 옳은 일을 한 거야. 비록 규칙을 어겼지만 사람을 살리는 게 더 중요하지.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잡고 새벽까지 기다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새들이 지저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상희와 옥순에게는 불길한 아침이었습니다. 광순 상궁이 일찍 일어나 내관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왕께 아뢰었습니다. 왕께 아뢰옵니다. 천한 여종이 감히 왕의 수라를 만들었습니다. 그것도 몰래 규칙을 어기고 말입니다. 왕께서 침상에 앉아 계시다가 물으셨어요. 그 죽을 만든 이가 여종이라는 말이냐? 그렇습니다, 전하. 광순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저것들이 왕을 우롱한 것입니다. 천한 신분으로
감히 왕께 음식을 올렸으니 이는 큰 죄입니다. 왕께서는 잠시 생각에 잠기셨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 여종을 불러오너라. 전하하지만 짐이 직접 보고 싶다. 예, 전하. 옥순이 떨리는 마음으로 왕 앞에 나아갔습니다. 긴 복도를 걸어가는 동안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궁궐에 들어온 후 처음으로 왕을 뵙는 순간이었지요. 상의가 뒤에서 조용히 따라왔습니다. 왕의 처소에 도착하자 광순과 말숙이 먼저 서 있었어요. 차가운 눈빛으로 옥순을 쳐다봤지요. 옥순은 바닥에 엎드려 절을 올렸습니다. 이마가 차가운 바닥에 닿았어요. 왕께서 부드럽게 물으셨어요. 그대가 그 죽을 만들었느냐? 예, 전하. 옥순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어요. 왕께서 다시 물으셨습니다. 어디서 배웠느냐? 장터에서 음식 장사를 하며 배웠습니다. 옥순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어요. 김 할머니라는 분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민가에서는 역병이 돌 때 모두 이렇게 죽을 끓입니다. 광순 상궁이 참지 못하고 끼어들었어요. 전하, 저것은 저희 허락도 없이 죽을 만들고 천한 주제에 감히 왕을 현혹했습니다. 왕께서 손을 드셨어요. 잠자코 있거라. 광순은 입을 다물었지만 분한 표정이었지요. 왕께서 옥순에게 다시 물으셨습니다. 그 죽이 과연 사람을 살리는 힘이 있느냐? 옥순이 고개를 들어 왕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어요. 음식은 복잡할 필요가 없습니다. 귀한 재료가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따뜻하고 정성스러우면 사람을 살립니다. 왕께서 잠시 침묵하시다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짐이 보고 싶구나. 그대가 죽을 만드는 모습을. 옥수는 떨리는 손으로 죽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왕 앞에 작은 솥을 놓고 정성스럽게 재료를 준비했어요. 보리쌀을 씻고 마늘을 다지고 파를 썰었습니다. 광순 상궁과 말숙은 비웃는 표정으로 지켜봤지만 왕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죽을 끓이는 동안 옥순이 조용히 설명했어요. 이 죽에는 특별한 비밀이 있습니다. 무슨 비밀이냐? 마늘은 몸을 따뜻하게 하고 나쁜 기운을 물리칩니다. 파는 열을 내리고 보리는 소화를 돕습니다. 그런 것을 어찌 아느냐? 장터 할머니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민가에서는 모두 아는 지혜입니다. 왕께서 깊이 생각에 잠기셨어요. 그런 지혜가 민간에 있었구나. 짐은 몰랐노라. 죽이 다 끓자 옥순이 작은 그릇에 조심스럽게 담아 왕께 올렸어요. 왕께서 한술 드시고는 눈을 감으셨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모두가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왕께서 천천히 눈을 뜨시며 말씀하셨어요. 참으로 구수하구나. 이 한 그릇 죽이 짐에 수많은 수라상보다 낫구나. 광순과 말숙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왕께서 옥순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왜 진작 이 방법을 말하지 않았느냐? 제가 천한 신분이라 감히 말씀드리지 못했습니다. 왕께서 한숨을 쉬셨어요. 짐이 깨달았노라. 신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마음이 중요한 것을. 광순 상궁이 무릎을 꿇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전하, 용서하소서. 왕께서 광순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체면만 요리했구나. 음식의 본질을 잊고 그릇만 보았다. 전하, 제가 잘못 보았습니다. 그때 궁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무슨 일이냐? 백성들이 대궐 밖에 모였습니다. 왕께서 허락하시자 백성 대표 몇 명이 들어왔어요. 한 노인이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전하, 저희가 아뢰옵니다. 그 여인의 죽 덕분에 마을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젊은 어머니도 아이를 안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저희 아이가 열병으로 죽어가고 있었는데
그 죽을 먹고 살아났습니다. 또 다른 백성이 말했어요. 저희 어머니도 그 죽을 드시고 일어나셨습니다. 한양장터 사람들이 모두 감사드리러 왔습니다. 왕께서 백성들을 바라보시며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대들이 모두 그 죽으로 나았다는 말이냐? 예, 전하. 궁에서 나온 음식법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났습니다. 왕께서 깊이 생각하시다가 옥순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신분이 천한데도 이토록 많은 사람을 살렸구나. 옥순이 조용히 대답했어요. 음식에는 신분이 없습니다. 배고픈 사람은 모두 같습니다. 왕께서 감동하신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짐이 잘못 보았구나. 진짜 귀한 것은 금그릇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마음이었다. 왕께서 옥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에게 상을 내리겠노라. 수라간 최고 나인으로 삼겠노라. 하지만 옥순은 고개를 저었어요. 전하, 감사하오나 저는 제자리가 좋습니다. 왜 그러느냐?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사람들에게 따뜻한 음식을 만들어주는 것뿐입니다. 그것으로 족합니다. 왕께서 옥순을 한참 바라보시다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대의 뜻을 알겠노라. 하지만 그대의 음식법은 온 나라에 전해져야 할 것이다. 그렇게 옥순의 죽 만드는 법이 궁궐과 민가로 퍼져나갔습니다. 광순 상궁은 수라간 책임자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었어요. 며칠 후 광순이 조용히 옥순을 찾아왔어요. 옥순아, 네, 상궁마마. 그 죽 나도 한 그릇 얻을 수 있겠느냐? 광순의 목소리는 이전과 달리 낮고 겸손했어요. 옥순은 따뜻하게 웃으며 죽을 끓여주었습니다. 광순이 한술 떠먹고는 눈물을 흘렸어요. 내가 잘못 봤다. 음식은 체면이 아니었구나. 사람을 살리는 마음이었구나. 옥순이 조용히 말했어요. 상궁마마, 이제라도 아시면 됩니다. 말숙도 나중에 옥순에게 와서 말했어요. 옥순아, 내가 너를 무시해서 미안했어. 옥순은 언제나 부드러운 미소로 대답했어요. 괜찮아요. 우리 모두 배우는 거예요. 수라가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화려한 그릇보다 따뜻한 마음이 먼저였고, 귀한 재료보다 정성이 우선이었어요. 상인은 옥순의 가장 가까운 친구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왕께서 다시 옥순을 부르셨어요. 그대의 음식법을 기록으로 남기고자 한다. 전하, 그럴 필요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음식법은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게 더 좋습니다. 그래야 사람들 마음도 함께 전해지니까요. 왕께서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대는 참으로 지혜롭구나. 어느 겨울날 눈이 내리는 날이었어요. 상희와 옥순이 함께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옥순아, 너 후회 안 해. 뭐려? 왕께서 높은 자리를 주셨는데 거절한 거. 옥순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전 지금이 좋아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요. 옥순의 이름은 공식 기록에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입에서 입으로 그녀를 이렇게 불렀어요. 조선의 장금이, 밥으로 나라를 살린 여인.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흥미진진한 옛날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